안녕하세요. 오늘은 42번째 사주풀이 꿀팁 톡톡 15번째고요. 소 제목으로는 호랑이 밥이 된다는 백호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주풀이 하시면서 중간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인성과 비겁이죠. 인성과 비겁이 한편이고 식신상관, 재성, 관성이 한편이잖아요.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강하면은 신강사주고 반대로 약하면 신약사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취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취하는데 사주가 약간 신약한 사주, 그런 사주가 오히려 뭔가를 큰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사주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 상황에서 약간 약한 사주인데 이런 그 백호살이 있으면 기질이 강해지는 거야. 쉽게 해서 깡다오가 생겨, 깡다오. 기질이 강해서 이 깡다오가 생기면은 신약하여도 신강사주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백호살 같은 게 상당히 나쁘게 어떤 해석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점집 같은 데 가면은 백호살로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큰일 나겠다. 사고 난다.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살성이 강한 그 별인 것만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백호라는 거는, 이 백호라는 건 흰백자 쓰는 거예요, 흰백자. 흰백자. 흰백자, 이 백호살. 즉, 흰 호랑이는 실제로 흔하지가 않아요. 한 3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을까 말까? 아니면 50마리 중에? 하여튼 찾아보기 힘들어요, 백호살은.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런 흉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흰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저 가을 서리후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호랑이를 연상하시면 돼. 그런 환경은 흔하지가 않다. 그래서 작용력이 일어날 확률은 적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호살이 사주에서 작동이 되면은 대부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피를 동반해, 피. 우리가 피 본다고 그러죠? 그러면 암이라든가, 암도 뭐 혈액암 같은 경우 많겠죠? 혈병. 교통사고 나니까 당연히 피 흘리겠죠? 수술하니까 또 피 흘리죠? 부부불화. 부부불화는 어떤 상징적인 피라고 볼 수 있죠. 또 격렬하게 백호살이 있는 분들이 싸우면은 피를 흘릴 수 있죠.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백호살 하면은 피와 관련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와 관련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백호살이 있는 사람은 사주가 신약하여도 신강한 사주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공부의 전체적인 큰 어떤 그림에서 요점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어요. 자, 백호살의 종류는 을미, 병술, 임술, 정축, 개축, 갑진, 무진 이렇게 해서 7개예요. 살이 7개인데 자, 요거를 연상기억법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자, 농촌에서 이 논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조그만 어떤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호미로 이렇게 파내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논바닥을. 자, 엎드려가지고 허리 엄청 아프겠죠?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좀 쉬어야 되잖아.
중간에 쉴 때 그 꿀맛 같은 막걸리, 그 막걸리를 이렇게 이제 한잔 해야 되는데, 일하는 논 바로 위에서 잘 아는 아저씨가 일을 하고 계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앉아서 막걸리 먹기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저씨 잠깐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 난 괜찮아. 됐어. 그냥 자,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서울 이제 걸어 오시는 거죠. 왜? 그 아저씨 일하면서 목이 마르니까. 그 오시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술을 어떻게 돼? 양조장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술 자체가 귀할 때거든요. 한주전자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연상기억법을 하면 쉬워요. 자, 이제 일단 호미는 놓겠죠. 이걸 을미라고 놓으세요. 을미. 호미 놓고. 자, 이게 한 잔 먹어야 되는데, 그 막걸리 담아놓은 이렇게 이 병 있잖아요, 병. 그 대병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소주 이렇게 큰 병에 담아 있는 거. 거기다 이제 이렇게 다 닦아갖고 이제 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기 편하니까 가족이 그렇게 이제 가져왔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술을 먹고 나면은 이 술에서 따르면 어떻게 여기 술이 이렇게 묻어나겠죠? 그래서 병이 술 먹는 거예요, 병.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병을 다 이렇게 쭉 빨아야 돼. 한 방울이라도 더 마셔야 되니까. 병이 술 먹고, 이게 적에 축낸다는 건 뭐야? 아저씨지. 저 오는 아저씨. 적에 축낸다는 건 뭐야? 정축, 개축. 개, 병, 그 다음에 병이 술 먹고, 정계 축내고, 가뭄,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요? 자, 호미 놓고, 병이 술 먹고, 적에 축내고, 가뭄이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해서. 좀 어색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상기억법은요, 좀 유치하고, 좀 뭔가 이렇게 어설픈 게 차라리 나아요, 기억하기는. 자, 호미 놓고, 병이 술 먹고, 적에 축내고, 가뭄 진절머리 난다. 을미, 병이 술 먹고니까 병술, 임술, 적에 축낸다는 건 정축, 개축, 갑진, 무진, 이렇게 7글자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우리가 백호살이라고 해요. 백호살. 그래서 옛날 아주 한옛날 우리 할머님들이 무릎에 이제 손주 이렇게 재울 때 무릎에 눕혀놓고 옛날 얘기할 때 그때 당시는 호랑이가 동네에서 동네 넘어갈 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호랑이들이. 근데 호랑이는 생각이 많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하고 나이 많이 드신 사람은 안 잡아먹어요. 그 중간에 낀 세대만 잡아먹는데. 그래서 이 백호살이라는 건 호랑이 밥이에요. 호랑이 밥. 호식살. 호랑이 밥. 그때 이게 사람이 밥이 됐어요. 그래서 백호살을 호식살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이게 일주에 있을 때 이제 좀 강하다는 거야. 요렇게 있을 때. 여기 무진백호가 있죠? 무진백호야. 자, 무진백호. 일주에 있을 때 강하고, 일단 피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피와 관련돼 있다. 피와 관련돼 있다. 자, 이 백호살이 있으면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에요. 급하고 욱하다. 직설적이고, 또 강한 추진력이 있고,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어요. 정면 승부. 자신감 있고, 또 고집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 이런
특성이, 성격이라든가 기질이 있다는 건 어때요? 뭔가 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결과를 볼 수 있죠? 네. 좌고우면하고, 뭐, 생각하고, 꼼꼼하게 만지고, 이렇게 해서는 뭔가 큰 일을 이렇게 달성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야. 자, 이 백호 기질처럼 직설적이고 강한 추진력이 있고, 정면 승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야. 네.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신약하여도 신강사유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 즉, 이 기질이 강하다는 것은 사주 분석했을 때 신약해도 실제로 이 기질이 강하면 신강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호랑이, 이 백호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구구절절한 얘기가 많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월주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연주가 있을 때, 시주가 있을 때 이렇게 많은데 그건 우선 차치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그때그때 바로 겪을 때 보셔야지. 지금 이렇게 다 애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백호살 하면 뭐예요? 기질이 강하다. 깡다구가 있다. 그 다음에 피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백호살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적인 걸, 직업군을 보면은 의사, 피보죠? 도살장도 피보고, 정육점도 마찬가지고, 군인, 경찰, 검찰, 간호사, 다와 피와 관련된 거죠? 자, 이런 거는 상징적인, 여기 경찰, 검찰은 상징적인 피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암, 혈병, 교통사고, 큰 수술, 부부불화, 이것도 다 피와 관련되죠. 근데 이렇게 강한 기질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 사이에 뭔가 이 화합 같은 게 잘 안 이루어져. 독선적이니까. 근데 이런 강한 흉한 작용을 할지 모르는 이런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반대로 내가 베푸는 일을 해야 돼. 베푸는 일. 그래서 개운법은 선한 일을 하라는 일이야. 그리고 활인업이라는 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고 어떤 물고기도 살리는 게 방생이죠. 이 베푼다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은 혹시 흉적인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그 흉작용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흉작용이 약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주에 보면은 요게 백호라는 거예요, 이게. 무진백호, 임술백호, 무진백호. 자, 이런 사람은 대표적으로 의사를 하면 좋겠죠? 여기는 또 여기 임술백호 있고 또 무진백호 있죠? 여자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간호사. 하면은 피를 보는 일을 내가 자꾸 함으로 인해서 백호에서 오는 흉한 작용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 남자 사주에서 이것이 갑진이 백호죠? 청축 백호 또 있고 이렇게 백호가. 이렇게 2개 이상이 된다는 건요, 상당히 강한 거예요, 백호살이. 그러니까 백호살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다. 자, 이 시간에 백호살 공부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백호살이 상당한 강한 기질을 발휘한다. 깡다고. 그래서 신약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신강한 사주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또는 어떤 하는 일이 피와 관련된 일을 하면은 좋다. 흉한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흉한 작용을 어떻게 돼? 줄이기 위해서 내가 활인업, 살려주는 일, 방생,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나쁜 일이 많이 이렇게 돼. 삭감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많이 알아도
사주 이렇게 8글자에서 어떤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백호인지 괴광인지 양인인지 이렇게 살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려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을미, 병술, 임술, 정축, 괴축, 갑진, 무진 이렇게 7글자. 아시겠죠? 그거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호랑이 밥, 백호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